안녕하세요. 슈퍼트레이더입니다. 전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천재 트레이더들이 다 모여 있는 글로벌 트레이딩 행사에 수천 명의 시선이 딱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140만 유튜버이자 세계적인 여성 트레이더 쉐이 황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유명한 트레이더지만 그녀의 트레이딩 인생 초기부터 꽃길은 아니었습니다. 영화 업계에서 일하던 그녀가 돈 좀 벌어보겠다고 트레이딩 시장에 뛰어든 지 단 2주 만에 그녀의 전 재산은 0원이 되었습니다. 복잡한 선들로 가득한 차트를 보면서 그녀는 멍하니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 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MACD, RSI, 볼린저 밴드, 남들 좋다는 지표는 다 깔아봤지만 정작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세력이 어디서 움직이는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절망 끝에 그녀는 미국에서 수백억 수익으로 이름난 트레이딩 고수 랜스 브라이트스타인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그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말을 듣게 됩니다. 랜스 브라이트스타인은 그녀에게 세력이 어디서 돈을 썼는지도 모르면서 대체 어떻게 돈을 벌겠다는 건가요? 라고 충고하면서 딱 한 줄의 선을 보여줬었는데 그게 바로 VWAP 지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랜스 브라이트스타인은 그녀에게 VWAP 지표는 세력의 진짜 매수와 매도 평균 단가, 즉 세력이 어디서 사고 파는지를 보여주는 마법의 지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녀의 트레이딩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이 VWAP 지표를 활용한 매매 전략 하나로 한 달 만에 1억 이상의 수익을 냈고 지금은 100억 원대의 자산가가 되어 전 세계 트레이더들의 롤모델이 됐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 투자자들에겐 아직 낯설지만 해외 고수 트레이더 사이에서 이미 기본 중에 기본으로 쓰이는 VWAP 지표 전략을 활용한 실전 세팅 방법부터 실전 매매 전략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싹 풀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 전에 100억 고수들의 트레이더 비법 전자책을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은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을 확인 후 신청해주세요. 먼저 VWAP 지표를 차트에 추가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차트는 5분봉 차트입니다. 차트 상단 지표에서 거래량 가중 이동 평균 또는 볼륨 웨이트 에버리지 프라이스를 입력해서 클릭하고 차트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차트에 VWAP 지표를 추가하면 이렇게 상단 밴드, 중앙선, 하단 밴드 총 3개의 선이 보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선이 바로 가운데에 위치한 중앙선입니다. 이 중심이 되는 선을 보통 VWAP 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상단 밴드, 하단 밴드는 실전 트레이딩에서 노이즈만 발생시킬 뿐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늘의 주인공인 쉐이 황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고수 트레이더들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차트 설정에 들어가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를 이렇게 체크 해제하고 차트에서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차트에서 이 중앙선인 VWAP 선만 보면 됩니다.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때 중요한 요소를 딱 2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가격과 거래량입니다. 가격은 시장이 만들어낸 결과이고 거래량은 그 가격에 얼마나 많은 참여자들이 참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이동평균선은 가격 평균을 선으로 표현한 것이고 볼린저 밴드는 가격이 얼마나 크게 변동했는지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RSI나 MACD 같은 지표 역시 결국 가격 움직임을 계산해서 만든 결과물입니다. 즉 대부분의 보조지표는 결국 가격에서 파생된 2차 가공지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항상 진짜 상승일까요? 만약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다면 그건 일시적인 반등이거나 심하면 거짓 상승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가격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초보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 많은 일반 투자자들도 거래량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 매매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어려워합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격과 거래량을 함께 눈으로 보면서 명확한 매매 기준으로 사용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지표가 바로 VWAP 지표입니다. VWAP 지표를 얼핏 보면 이동평균선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동평균선은 단순히 가격만 평균 내서 표현하고 거래량은 무시합니다. 그런데 VWAP 지표는 거래량을 포함한 이동평균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거래량이 많이 터진 가격일수록 VWAP에 훨씬 크게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동안 가격이 10만 원에서도 거래됐고 10만 5천 원에서도 거래가 되었는데 거래량이 10만 5천 원에서 90%, 10만 원에서 10%였다고 해봅니다. 그럼 여기서 보이는 V합선은 어느 가격 쪽으로 붙을까요? 당연히 10만 5천 원 근처로 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 가격에서 체결했으니까요. 그래서 V합은 그냥 평균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량이 많이 체결된 이동평균선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큰 거래량 막대가 있다면 그 가격은
V압에 강하게 반영됩니다. 작은 거래량 막대는 영향력이 거의 없습니다. 즉, V압선은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로 많이 거래한 가격 중심선입니다. 특히 이 가격 중심선, V압 지표는 단순히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쓰는 지표가 아닙니다. 기관 투자자이거나 고수 트레이더들이 실제로 오늘의 기준 가격처럼 참고하는 매우 중요하게 보는 가격대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V압은 가격과 거래량을 동시에 반영해서 가장 많이 체결된 평균 가격을 한 줄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기관 트레이더들이 V압을 기준선처럼 쓸까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큰 자급, 기관은요, 한 번에 수십억, 수백억씩 집행합니다. 근데 큰 주문의 문제는 뭐냐? 바로 체결입니다. 거래량이 없는 구간에서 큰 주문을 던지면 주문이 다 안 받아주고 가격이 튀고 매매 평균 단가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거래량이 몰리는 구간에서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그 거래량이 모이는 대표적인 기준선이 바로 V압 근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V압은 자연스럽게 강한 기준선이 되고 지지 저항처럼 작동하기도 하고 기관이 참고하는 체결 중심 가격대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V압은 거래량을 반영하니까 가격의 변화를 더 빠르고 민감하게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가격이 급등하는 구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급등 구간에서는 보통 거래량도 같이 터집니다. 이동평균선은 단순히 가격 평균이기 때문에 반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V압선은 거래량이 폭발한 가격이 바로 계산에 크게 반영되니까 실제 매수 매도가 집중된 가격대를 기준으로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따라서 기관이 개입한 강한 수급이 들어와 단기 흐름이 파악이 될 때 V압 지표가 훨씬 명확하게 방향을 보여줍니다. 추가적으로 V압 지표에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앵커 피어리드입니다. 앵커 피어리드는 V압 지표가 재설정이 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V압 지표 특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계산을 시작해 설정됩니다. 이 차트에서 V압선을 보면 이렇게 선이 위아래로 갑자기 쭉 오르거나 쭉 내려가서 V압선 계산이 다시 시작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 차트는 5분봉 차트로 하루에 시장이 시작되는 시점에 한 번씩 V압 지표가 다시 시작됩니다. 물론 앵커 피어리드 기간, 즉 V압 지표가 다시 시작하는 시점을 주간, 월간, 분기별 또는 연간 단위로도 변경할 수 있는데요. V압 지표에 설정이 들어가면 앵커 피어리드 설정이 있습니다. 기본값은 보통 세션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하루에 한 번씩 V압 지표 계산이 다시 시작되는 설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주간, 월간, 분기, 그리고 연간 단위로도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설정을 주간으로 변경하면 일간 단위로 재설정되는 것보다 부드러운 선이 돼서 불필요한 매매 신호를 줄여줍니다. 하지만 반응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타 매매는 일간으로, 중기 매매는 주간으로, 그리고 장기 매매는 월간 이상으로 투자 목적에 맞춰 설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앞에서 말씀드린 쉐이황이나 대부분의 투자 고수들은 V압 지표와 단타 매매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캔들 차트 시간대를 5분봉, 15분봉, 30봉 등의 분봉으로 설정하고 V압 지표는 일간 재설정, 즉 하루가 지나면 V압 지표가 다시 시작되는 세팅 값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천재 트레이더 쉐이황이 말하는 꼭 알아야 할 V압 지표의 활용법과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V압은 단순한 선이 아닙니다. 이 선은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 거래한 평균 단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가격이 V압 위에 있으면 평균 단가 위에 가격이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 다수가 이익 구간이고, 가격이 V압 아래에 있으면 가격이 평균 단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 다수가 손실 구간임을 의미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사람은 이익 구간이면 더 버티고 손실 구간이면 본전이 오면 팔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V압은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가격이 되고, 가격이 멀리 벗어나면 다시 끌려오는 이른바 자석 효과 같은 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석 효과가 나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V압선은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거래한 평균 가격인데, 시장은 이러한 실제 거래 평균 가격 근처로 되돌아가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래 평균 단가 위로 너무 가면 가격이 비싸게 느껴지고 너무 아래로 가면 싸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너무 멀리 벗어나면 V압 쪽으로 끌려오는 장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특히 중장기 추세가 하락 추세인데 가격이 V압선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 가격 하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V압 지표를 사용할 때 가장 기본적인 활용은 바로 추세 판단과 지지 저항 가격대 판단입니다. 가격이 V압 위에 위치해 있고 고점과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 이 구간은 상승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때 V압선이 우상향하고 있으면
상승 추세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때 V압선은 가격을 받쳐주는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가격이 눌렸다가 V압 근처에서 반등을 하고 다시 고점을 높여간다면 이건 강한 상승 흐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V압선 아래에 있고 고점과 저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면 이 구간은 하락 추세입니다. 그리고 V압선이 우하향하고 있다면 하락 추세의 신뢰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때 V압선은 가격이 쉽게 넘지 못하는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가격이 V압을 위로 강하게 돌파하고 구조가 바뀐다면 그때는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시장이 하락 추세입니다. 가격이 계속 V압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고 반등이 나와도 V압에서 계속 막힌다면 V압은 저항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보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 V압선을 정확히 찍어야 반응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교과서가 아닙니다. V압선은 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역으로 봐야 합니다. 살짝 위로 뚫었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도 가능하고 닿기 직전에 꺾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페이크아웃입니다. 그래서 실전 매매에서 V압선만 보고 매매에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추가적인 매매 진입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쉐이황이 V압을 활용한 실제 매매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쉐이황이 사용한 매매 전략은 아주 단순하지만 승률이 매우 높습니다. 첫 번째 매매 전략은 바로 V압 눌림목 매매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상승 추세가 이미 형성된 날 V압선까지 눌림목이 나와 가격이 하락한 이후 다시 원래 추세 방향으로 움직이는 신호가 나오면 매수에 진입하는 방식의 매매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에서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장 시작부터 가격이 계속 V압선 위를 유지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초반에 가격이 V압선 아래로 잠깐 내려갔다가 첫 5개에서 6개의 캔들 안에 바로 회복해서 V압 위로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둘 중 하나면 오늘은 매수 우위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 다음 기다리는 건 가격이 V압까지 눌리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가격이 V압선에 닿았다고 무조건 매수를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쉐이황은 가격이 V압선에 닿은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신호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녀는 V압 눌림 매매 전략에서 가장 좋은 매수 확인 시도는 지지 가격대에서 지지, 이전 고점 돌파, 그리고 해머형이나 상승 장악형 같은 상승 반전 캔들 패턴의 출현이라고 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실전 매매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격이 V압선 위에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가격이 V압선 부근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격대는 이전에도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입니다. 이때 하락 과정에서 만들어진 상단을 연결한 하락 추세선을 위로 돌파하는 캔들이 출현합니다. 이 돌파 캔들은 중요 지지선에서의 반등이며 동시에 V압선에서 반등한 캔들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주요 지지선과 V압선이 겹치는 가격대에서의 반등과 추세선 돌파가 한 번에 겹쳐 나오는 캔들은 확률이 높은 매수 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매수에 진입하고 손절가는 V압선 아래로 설정합니다. 익절은 가격이 상승하다가 캔들이 V압선을 하락 이탈하는 여기에서 수익 실현을 합니다.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면 상승 추세 중간에 작은 수익만 벌고 익절하는 실수를 줄이고 최대한 수익을 길게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매매 전략은 V압 돌파 매매 전략입니다. 기본적으로 돌파 매매 전략은 가격이 V압을 돌파하여 큰 거래량으로 상승할 경우 매수 포지션을, 가격이 V압 아래로 돌파하여 큰 거래량으로 하락할 경우 매도 포지션을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쉐이황은 실전 매매에서는 돌파 후 다시 눌림목이 발생하는 가격 구간에서 재차 반등 신호가 나올 때 진입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즉 가격이 V압선을 위로 돌파할 경우 다시 V압선 근처까지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고 이후 다시 반등 신호가 나오는 경우에 매수에 진입하고 반대로 가격이 V압선을 아래로 이탈하고 다시 V압선 부근까지 반등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후 다시 가격이 아래로 하락하는 신호가 나오면 매도에 진입하라고 추천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격이 V압선을 상승 돌파하고 V압선 위에서 상승을 하다 눌림목 조정이 나와 잠깐 V압선을 아래로 깼지만 빠르게 다시 회복해 V압 위에서 종가를 마감합니다. 이때 눌림목의 저점이 이전 저점에 비해서 높게 형성돼서 아직 상승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가격이 상승해 이전 고점을 돌파할 때 우리는 매수에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V압선 아래에 설정하고 익절선은 손절선 범위 대비 2배 범위 위로 설정해 수익을 실현합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V압에서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진입을 하면 안 됩니다. 쉐이황은 캔들 실패가 나왔을 때가 절호의 매매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가격이 V압선을 아래로 뚫으려고 시도했는데
실패를 하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면 상승 확률이 확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때 반등 캔들이 이렇게 아래 꼬리가 길다는 건 매수세와 매도세의 싸움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매도세가 아래로 내리 꽂았는데 다시 끌어올린 매수 압력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매매 전략은 V압 추세 반전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가격이 V압보다 상당히 낮을 때 매수하고 가격이 V압보다 상당히 높을 시 매도하는 추세 반전 전략입니다. 특히 이 전략은 V압 지표와 RSI 지표를 함께 사용할 때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궁합이 좋습니다. 가격을 보면 캔들의 저점은 계속 낮아지고 있지만 RSI의 저점은 점점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기존 하락 추세의 힘이 약해지고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후 캔들이 V압선 위로 올라가면서 추세 전환이 한 번 더 확인됩니다. 여기에 더해 중요 저항대 위로 강하게 돌파하는 캔들이 출현했다면 앞으로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함께 열리게 됩니다. 이처럼 RSI 상승 다이버전스, V압선 상승 돌파, 중요 저항선 돌파라는 모든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캔들에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가는 V압선 아래 설정하고 목표가는 손익비 2대2 되는 구간으로 잡겠습니다. 이후 가격은 예상대로 상승했고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익절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V압 지표가 굉장히 심플해 매우 유용하지만 사실 V압 지표 하나만으로 초보 투자자들이 명확한 매매 타점을 잡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V압 지표가 가격과 거래량은 잘 반영해주지만 시장 변동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잡아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V압 지표로 단독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다른 보조 지표들과 함께 조합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불편한 점도 함께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 V압을 변형해 제가 지표 하나를 개발했는데 바로 V압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슈퍼 V압 지표입니다. 일반 V압 지표는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으로 만들어진 지표라면 슈퍼 V압은 여기에 변동성까지 함께 결합해 만든 지표입니다. 즉 슈퍼 V압은 가격과 거래량뿐만 아니라 현재 가격이 얼마나 과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즉 변동성까지 함께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슈퍼 V압은 가격이 과매수 구간에 있는지 아니면 과매도 구간에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지표를 여러 개 겹쳐 쓰지 않아도 단독으로 매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은 V압은 기관 투자자들이 전체적인 추세와 평균 단가를 파악하는 데 유리한 지표라면 슈퍼 V압은 개인 투자자들이 보다 명확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도록 실전 위주로 설계된 지표입니다. 슈퍼 V압은 총 5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 위치한 선이 중심선이고 그 위로는 상단선과 최상단선이 차례대로 놓여 있습니다. 아래쪽에서는 하단선과 최하단선이 위치합니다. 중심선과 상단선 사이 구간은 상승 힘이 유지되고 있는 강세 구간이고 상단선과 최상단선 사이의 붉은 영역은 가격이 과하게 올라간 과열 구간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중심선과 하단선 사이는 하락 압력이 우세한 약세 구간이며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녹색 영역은 공포 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공포 구간을 나타냅니다. 슈퍼 V압 지표는 하루를 기준으로 그날의 변동성에 맞춰 밴드가 새로 생성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봉처럼 짧은 타임프레임에서 빠르게 매매하는 단타 전략에 특히 잘 맞습니다. 차트로 보면 소시지 끝부분처럼 밴드가 넓게 퍼져 있는 구간이 보이는데 이 지점이 바로 하루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 오전 9시에 시작을 해서 장 마감 때까지 유지되고 그 다음날이 오전 9시가 되면 그날의 변동성을 반영한 새로운 슈퍼 V압 지표가 다시 생성됩니다. 장이 시작되면 캔들이 슈퍼 V압 지표의 상단으로 갈지 아니면 하단으로 갈지 그날의 초기 방향성이 먼저 결정됩니다. 오늘은 장 시작과 동시에 강세 구간을 넘어 과열 구간까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이 구간에 도달했다는 것은 매수세가 매우 강하다는 의미이지만 동시에 과열이 해소되면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함께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열 구간에서 강세 구간으로 내려오는 캔들에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이후 가격이 중심선에 도달하면 먼저 절반을 익절하고 약세 구간을 넘어 침체 구간으로 진입하는 캔들에서 나머지 절반도 익절해줍니다. 그 다음 가격이 다시 약세 구간을 상향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면 이번에는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중심선에 도달하는 캔들에서 50%를 먼저 익절하고 과열 구간에 도달하면 나머지 50%도 익절합니다. 이후 다시 하락하는 캔들이 나오면서 매도 포지션에 재진입하고 중심선에서 절반을 익절한 뒤 다음 구간에서 나머지를 익절합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하는 캔들이 출현해 매수 포지션에 진입했지만 이번에는 곧바로 하락하는 캔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저점을 이탈하는 캔들에서 손절에 들어가야 합니다. 손절이 발생했다면
침체 구간에서 무리하게 다시 진입하기보다는 잠시 관망하면서 시장 상황을 다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켜보니 가격이 약세 구간에 안정적으로 안착했습니다. 이제 하단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며 반등하는 캔들이 출현했고, 이 지점에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이후 중심선에서 50%를 익절하고 상단선에 도달했을 때 나머지 50%를 익절하면서 매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슈퍼 V압 지표를 활용한 돌파 매매를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이 먼저 과열 구간까지 상승했다가 강세 구간까지 조정을 받은 뒤 다시 한번 과열 구간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전 고점을 뚫어주는 캔들이 출현했습니다. 강세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과열 구간으로 올라오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은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돌파 캔들에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진입 이후 가격은 최상단선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갑니다. 처음으로 최상단선을 벗어나는 캔들이 나올 때 전체 물량의 50%를 먼저 익절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상단선을 하향 이탈하는 캔들에서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후 차트로 보면 하루가 끝나는 시점에 소세지 모양처럼 펴져 있는 슈퍼 V압의 끝부분이 나타납니다. 이 구간은 하루 기준 슈퍼 V압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는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 포지션이든 매도 포지션이든 남아있는 모든 포지션을 정리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슈퍼 V압을 활용해 매매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장대 양봉과 장대 연봉이 연속으로 출현하면서 가격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지고 밴드의 기울기까지 빠르게 벌어지는 구간에서는 포지션에 진입을 하더라도 곧바로 반대 방향 움직임이 나오면서 손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충분히 익숙하다고 느끼는 슈퍼 V압 패턴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이제 변동성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슈퍼 V압선들의 기울기도 한층 완만해진 모습입니다. 이 상태에서 가격이 하단선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매수 포지션 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단선이 다시 밀린다면 무리하게 따라가지 말고 다시 한번 관망을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하단선에서 지지가 형성되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이후 가격이 중간선에 도달했을 때 먼저 절반을 익절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기준 슈퍼 V압 지표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남아있던 나머지 50% 물량도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슈퍼 V압 지표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슈퍼 V압 지표를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댓글에 슈퍼 V압이라고 적어주시고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확인 후 신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슈퍼트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